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은퇴 1천만 명 매물 터진다. 100년 만에 최대 폭락 온다. 은퇴 세대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부동산에 치우친 자산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분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의 은퇴는 3년 내 은퇴와 생활비 절대 부족, 노후 대비 아파트 처분이나 줄여서 갈아타기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여기에 1인 가구 1천만 세대와 빈집 1천만 가구가 집값 폭락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의 국민연금이 고갈되었다면서 인구 감소와 공급 과잉을 100년 만에 최대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뉴스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정말 1천만 명 매물이 지금 은퇴 세대 매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자, 이게 터져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여기 보실까요? 자, 은퇴 1천만 명 매물 700만이나 되는 베이비 부모의 은퇴,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지금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보시면 무려 1000만 명이나 되는 은퇴, 이거는 부동산에 너무 이렇게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매물을 내던지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자, 은퇴 세대 크게 1차, 2차, 3차까지 나네요. 1차는 55년에서 63년까지 710만 명, 2차는 64년부터 74년까지 704만 명이나 돼요. 3차는 75년생부터 85년생까지 700만 명에 해당됩니다. 자, 벌써 2천만 명이네. 이것만 봐도 은퇴 시대의 빈곤이 문제예요. 1차 베이비 부모 80%가 지나칠 정도로 부동산에 치우쳐 있어요. 자, 우리나라 자산은 부동산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가 없어요. 돈은 안 들어오는데 생활비가 없으면 집을 팔거나 줄여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요 40.4. 와, 10명에 4명은 아주 가난해요. OECD 1위입니다. 1위. 65세 이상 25%, 초고령 사회. 이제 65세 이상이 25%, 뭐 말이냐? 넷 중에 한 명은 65세 이상이에요. 이제 노인들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저출산, 저출생이 심각해요. 자, 부동산 매매 폭락, 당연히 자,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보세요. 현금이 없고 수입은 줄었지. 그 다음에 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대로 못 받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면 생활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부동산을 축소해 가지고 생활비로 쓰는 거예요. 이 행위는 부동산 폭락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결국 은퇴 1천만 시대에 매물은 늘어나고 집값은 폭락하고,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은 전 세계의 지금 위험자산 화랑장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집값이 뛰고 있는데 그게 얼마까지 갈까요? 자, 베이비 부모 은퇴 세대 집값 대장 항목별로 얼마나 심각한지 볼까요? 먼저 3년 내 은퇴자가 1천만 명. 와, 무려 80%가 3년 이내에 지금 은퇴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은퇴라면 뭐 60세, 이거 공무원이나 하는 얘기고, 웬만한 회사들은 50대부터 이미 준비를 합니다. 생활비 절대 부족, 연금, 저축, 현금 또는 자녀 지원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특성상 노년돼 가지고 다들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집을 팔 수밖에 없어요. 노후 생활 때문에 집을 처분한다 또는 줄여서 간다. 동시다발 매물 폭증하겠죠. 자, 지금 그동안에 매물들이 정말 많았었잖아요. 상승장을 탔기 때문에 집값이 뛴 거지. 만약에 하락장이었으면 심각했을 거예요. 왜? 이제 은퇴 세대가 계속 연달아서 나오니까. 집을 매도하고 갈아타기. 여러분들 이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빈집도 거의 1000만 세대 돼요. 다주택집을 합치면. 매물 사이즈 결국은 폭락 아닙니까? 노후 대비 빈곤국가. 우리나라는 그 전체 1인당 GDP에서 노인들이 상당히 가난한 나라예요. 80% 이상은, 즉 10명 중에 8명은 돈을 벌어야 생활을 해요. 주택연금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민연금이 구실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택연금 상급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발판으로 해서 연금을 들어서 이제 생활하는, 이게 붐을 이룰 거예요. 자, 은퇴 후 얼마나 전려가느냐 간단히 볼게요. 자, 100여 세,
이제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남자 85세, 여자 93세는 평균이에요, 평균. 이거 많이 산 게 아니에요, 평균이라고요. 자, 준비된 삶을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체감 은퇴, 실제로 은퇴 나이 보니까 연령이 50세예요. 그 이후에 뭐 하겠습니까? 원래 은퇴를 해버리면 어느 직장에 취직을 해도 다녔던 회사보다 훨씬 월급이 줄어들어요. 부부들이 매월 소비액이 272만, 거의 300만 원 있어야 이 노인 부부가 한 달 소비를 하는데, 뭐 풍요롭게 쓰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지금 때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50대 이후에 행복 연령 지수가 돈 때문에 급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20년 이상 황혼 이후, 즉 50대 이후 왜 이혼율이 증가하는 줄 아세요? 지금 세계 1위라고 하잖아요. 이게 증가하는 이유는 돈 때문에 그래요. 노년층에 빈곤층이 많다 보니까 생활비 부족이죠. 그래서 돈을 벌어요. 누가 돈 벌고 싶겠어요? 힘든데, 땀나는데, 겨울에는 추운데. 고령 노동 1위입니다. 고령 노동. 오히려 개발도상국, 못 사는 나라보다 더 높아요. 고령 노동 1위, 남자 연봉이 2,800만, 여자 연봉은 1,700만. 좀 더 지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최저 생계비가 있다, 생활비가 있다. 여러분들 최저 월급을 아무리 받쳐준다 하더라도요, 그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인데 그걸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맞춘다 하더라도 얼마 되지를 않아요. 생활고 때문에 범죄자, 그래서 노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요. 65세 빈곤 65%. 와, OECD 1위라고 했어요. 절대 빈곤은 65%. 여러분들 80% 가까이가 돈을 벌어야 돼. 50대 이상 자영업, 특히 이게 위험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너무 나이가 많아요. 왜? 돈은 벌어야지. 직장 취직은 안 돼 하니까 무조건 뛰어드는 거예요, 자영업에. 여기서 2차 패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65% 이하가 200만 원 이하 버는 거 아세요? 편의점 사장님이 자영업을 하는데 알바보다 더 돈을 못 벌어가는 게 현실이에요. 고생은 뒤질라고 하시고. 여기 보면 노인 빈곤율 한번 자료를 보자고요. 압도적입니다. OECD가 13.5인데 우리나라 45.1이에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은 지금 10%, 20% 내에서 끝났는데 우리나라는 2배, 3배까지. 각국 일하는 노인 비중을 봤더니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선진국들 다 뭐 1%부터 20% 사이인데 우리나라 29.3으로 개발도상국 못 사는 나라 23.9보다도 더 높아요. 보시면 연령별 평균 연봉, 자 20대가 제일 낮죠. 근데 끝에 보세요. 60대 이상이 20대하고 비슷하거나 그래요. 더 낮거나. 특히 여성들은 더 짜요, 월급이. 이러다 보니 돈을 벌고 정말 남들만큼 똑같이 일해서 돈을 미친 듯이 벌고도 생활도 유지 못하는, 한밀 노인 가구 소비를 많이 하는 게 진정한 행복지수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일본, 미국은 소비가 늘어났네요. 우리나라 보세요. 줄어드는 거 보세요. 자, 100년 만에 집값 대폭락 요소가 바로 이 세 가지가 딱 동시에 터지기 때문에 그래요. 괜히 100년 만에 뭐 집값 대폭락 이슈로 잡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1인 가구 1000만 시대인데 주택시장이 왜 붕괴되느냐? 자, 이 세 가지. 먼저 1인 가구가 1000만 시대. 여러분들 1인 가구 늘어났으니까 가구수 늘어나서 주택 폭락 안 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1인 가구는 집을 잡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1인 가구가만 늘면 뭐합니까? 1인 가구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요. 보세요. 2023년 1천만 가구나 돼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차지하고요. 1인 가구는 20대가 돈 있나요? 60대 이상 지금 노년 뭐라고 했어요? 제가 다 가난하다고 했어요. 50대가 오히려 부자예요. 근데 50대에서 왜 60대 되면 가난해진 줄 아세요? 자녀들한테 퍼붓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유교문화다 보니까 징그럽게 자식 사랑이 돈독해요. 아니 본인의 그 노후 대비 자금은 최소한 보장해놓고 돈을 줘야 하는데 그거야 뭐 이 정도면 생활하겠지 해놓고 다 줘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줘버리면 여러분들 나중에 부모 대우 못 받아요. 뭐 많이 줬다고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그럴 줄 압니까? 그러지 마세요. 자, 나눠서 주세요. 나눠서. 그래야 고마운 줄 알아요. 여기 보시면 특성, 주택 욕구 감소, 경제 빈곤층.
또 소형을 선호한다는 특성이 있어 1인 가구는.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요. 빈집 1000만 세대. 와, 뭐 빈집이 진짜 1000만이에요? 실제 빈집은 200만입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주택자들은 본인 살고 있는 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남는 집이에요. 그것도 빈집으로 봐야 돼요. 빈집.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사지를 지금 않고 있으니까. 잉여 집이니까. 법인도 마찬가지. 법인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빈집. 보면 자 2020년 빈집 다주택 분양도 포함할 수 있죠. 빈집 200만, 다주택 700만. 자, 분양 또는 법인으로 해도 돼요. 100만. 합치니까 1000만이네요. 진짜 1000만 가구가 빈집이네요. 특히 수도권과 지방, 비선호 지역이 위험해요. 은퇴 세대 1000만은 금방 얘기했죠. 1, 2차 1500만. 80%가 부동산에 치중됐어요. 너무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어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40.4로 OECD 1위라고 했죠. 65세 이상 25% 초고령 사회입니다. 저출산도 심각하고요. 자, 그러면 은퇴 후에 은퇴하면 먼 훗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50살이 은퇴 나이입니다. 자, 그러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은퇴 후 해야 할 5가지. 좋아하는 생활, 취미 생활.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이거는 해야 돼요.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장수합니다. 두 번째, 건강관리 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꼭 돈 들어가는 것만이 건강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은 하시고. 세 번째, 생활비. 자, 국민연금 또는 주택연금, 월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50살이든 60살이든 그 나이 아주 젊은 나이잖아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60살 드신 분들이 아유, 내가 이 나이가 돼서 뭔 60살이 무슨 이 나이입니까? 지금 90세 시대에 아주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요. 자, 60세는 어르신도 아니에요. 그냥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 놓고 지금 뭐 내가 이 나이가 돼서 이러면 평생 가난해져요. 진짜로요. 이제는 옛날하고 생각이 달라요. 벌써 20년 만에 20세가 더 올라갔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돈 벌어야죠. 가난하면. 자, 투자. 이때는 투자를 해야 돼요. 60세 먹고 뭔 투자를 하느냐. 50세 먹고 뭔 투자하느냐. 참 어이가 없어요. 제가 보면 어이가 없다는 거 맞습니다. 제 말이. 돈 없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자, 아파트는 하나 갖고 있고 예적금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다만 안정적이라는 뜻으로 블루칩 같은 경우는 주식에도 투자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직장 최소 시간만 일하고 편안한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5가지라고요. 그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뭐냐? 제발 부탁이니까 과잉 자녀 지원. 본인이 몇십억 되더라도요, 자녀들한테 너무 많은 돈을 지원하지 마세요. 대여를 해주세요. 대여. 좀 꿔주는 거. 대여하고 증여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야 나중에 말 안 들으면 뺏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내 돈이니까. 그래야 정신 차리고 효도하는 거예요. 자, 노후 대비 우선. 왜? 지금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집을 못 사면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니까 대여는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걸 증여로 싹 정신 나간 거죠. 자, 건강 소홀, 운동, 식단, 과로.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 수익형 부동산,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제발 부탁이니까 그딴 거 하지 마요. 나이 먹고 그래요. 이 나이가 돼서 상가, 오피, 지산. 옛날에는 해도 됐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저런 거 하면 거짓입니다. 팔리지도 않고 나중에 난리 나요. 노년 파산돼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 사업, 창업. 왜 사업 창업을 자꾸 버립니까? 물론 직장에 못 다니니까. 안 뽑아주니까 할 수 있는 건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업 창업하면 1년, 2년을 못 버텨요. 그래 놓고 1, 2억씩 까먹어요. 한 2억 까먹어버리면 내 재산 다 탕진하는 거예요. 차라리 조금 덜 벌더라도 직장 다니세요. 자영업은 아주 실패. 자, 자영업은 실패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제 말 맞습니다. 우리나라들 자영업자가 지금 30%가 넘는데 다 실패하고 있어요. 수입이 없다. 궁핍하고 이렇다. 그래서 내 나이가 이런 말 하지 마시고, 70세 넘으신 분들은 일단 모르겠지만 70세 이전 분들은 이 사이에 노후 대비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 짧은 기간이라도 투자도 하시고, 투자도 해야 돼요. 예금만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노후 대비 3가지 중에 확실한 방법. 이 셋 중에서 뭘로 하는 게 좋냐? 이제는 집으로 노후 대비해야 돼요. 주택연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월세 받는 거 누구나 원하죠. 그런데 이제 꼬마 빌딩도 조심해야 한다니까요. 신도시를 자꾸 지어대니까 수익형 부동산 시대는 끝났어요. 끝났어. 집값도, 이 수익형 부동산은 건물값도 안 뛰지. 팔리지도 않지. 돈으로 이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진짜로. 그리고 월세도 공실이 자꾸 생깁니다. 근데 왜 수익형 부동산에 또 빠져요? 하지 마세요, 이제는. 수익형 부동산, 상가, 오피스텔, 토생, 생수, 원룸 이딴 거 하지 말라고요. 집값 안 오르고 공실로 노후 대비 안 돼. 지방에 이제 주택에 누가 살겠어요? 애들도 없는데? 아파트도 남아도는데? 깨끗한 아파트도 사는데 우리 때처럼 뭐 지하에 살고, 아이고, 다가구에 누가 살겠어요? 그런 거 잡지 마시라고요. 아파트 잡으세요, 그냥 하나. 수익형 부동산 하지 말고 아파트로 그냥 연금 들어가세요. 아파트는 계속 뛰니까 입지 좋은데. 집값 안 오르고 공실로 노후 대비도 안 되고, 부동산 매입 자금, 공급 과잉. 얘들 집만 짓는 게 아니에요. 신도시 늘어나면 수익형 부동산이 더 늘어나요. 의무적으로. 부동산 전월세. 이것도 좋죠. 돈만 있으면 아유 월세 좋죠. 그런데 웬만하면 아파트로. 그것도 외곽은 안 돼요. 지방이나 외곽은 별로고 웬만하면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 지역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집값 뛰죠. 그래야 잘 팔리죠. 집값 오르고 월세 받기 때문에 노후 안정됩니다. 월세 괜찮아요. 돈만 있다면. 다가구보다는 월세가 나아요. 여기 아파트가. 다가구 시대도 끝났어요, 이제는. 다가구에 안 살려고 그래, 사람들이. 이제 애들도 줄었잖아요. 누가 그렇게 막 지저분한 데 살려고 하겠어요. 아파트 깨끗한 데 살려고 하죠. 그 다음에 내가 살 집 필요하고 공실은 계속 증가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세 번째, 연금. 국민연금 받으면 좋죠. 개별적으로. 근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습니까? 이제는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주택연금. 아파트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빨리빨리 사시라고. 그래서 아파트로 이거 돈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뛰니까. 집값 오르고 활성화, 노후 대비 최고입니다. 서울 전체 상급지 좋지만 대부분 부족하다. 자, 이제 노후 대비 값싼 소형 아파트 한번 찝어볼게요. 노후 대비할 때 대역평형을 왜 잡아요? 1인 가구도 늘어났는데 이제 15평부터 25평 사이에 이 소형, 상대적으로 좀 싸면서, 이곳은 나중에 인구가 줄든 어쨌든 폭락까지 하지 않아요. 올라갑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그런 거 잡는 것보다, 지방 아파트 잡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볼까요? 자, 서울부터 찝어볼게요. 서울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의 소형 아파트들은 쌉니다. 근데 전망은 밝아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서울의 중랑구, 은평구, 성북구 소형 아파트들 단 세대수는 웬만하면 400세대, 500세대 넘어야 돼요. 세대수 적은 것들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서울, 서대문, 동대문, 강서구. 상대적으로 서울의 가난한 구죠. 왜 가난한 구를 말씀드리냐면 돈이 적은 분들은 여기 잡기도 빠듯하잖아. 많은 분들은 더 좋은 데 잡으면 되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나 기흥구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다른 데 하지 마세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좋습니다. 경기 하남시, 고양시도 덕양구만 하세요. 서울에 가까우니까. 경기도 군포시, 화성시도 동탄 근처. 그 다음에 경기 안양시, 광명시, 그 다음에 부천시, 경기 구리시, 남양주시.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 급은 서울에 인접한 지역이거나 서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보지 않을 거예요. 이걸로 하시라고요. 노후 대비를 괜히 뭐 상가, 오피스텔 이딴 걸로 하지 마시고. 자, 이제 아파트 현재 폭등과 장기 선택. 여러분들 지금은 올라가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시장은 폭등한다, 아니다, 폭락한다, 또 충돌하고 있는데 지금은 뛰고 있어요. 요인, 금리나 경제도 회복된다. 정부 정책은 집값 띄우는 쪽이에요. 서울 미쳤어요. 0.32%인데 이게 5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등이에요. 2021년 폭등장만큼 주간 시세가 폭등하고 있어요. 서울이 상승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폭등이란 단어를 썼어요. 예전부터 계속 서울 제가 추천했었는데 1년 전부터. 아무튼 그럼 이제 끝나가는가요? 폭등이 이제 시작 같은데요. 지표, 주간 시세, 거래량 다 좋아져요. 수요 심리. 해외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주식도 지금 계속 뛰고 있잖아요.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있어요. 이러니 폭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폭락하니까 잡지 마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인, 집값 거품, 경제 불안, 대출 제한. 오늘 제목과도 관련됐어요. 아무튼 경제도 불안하고 대출도 제한을 할 것이다. 지방. 근데 지방이 현재 봐서도 아직도 하락하고 있어요. 지방은 상급지만 올라가고 있죠. 지표, 이제 인구 감소, 공급 과잉, 은퇴 인구가 늘어나는데 왜 잡느냐? 장기적으로 폭락하니까 잡지 말아라. 해외 경제 위기, 거품 붕괴, 미국, 중국이 지금 불안하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래서 어쩌라고?
제 생각은 2, 3년은 올라갈 것 같아요. 결국 서울이거나 서울 또는 경기도 중심부, 지방의 핵심부는 잡아야 한다고 봐요. 이거는 좀 약간 시간이 걸려요. 지금 얼마가 뛸지 아무도 모르고요. 지금 올라가는 게 어깨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무릎이나 이 정도밖에 안 된 것 같거든요. 자, 10번 IMF 국민연금 못 받는다. 지금 IMF 섬뜩한 경고, 한국 연금 개혁을 안 하면 50년 후에 나라 빚이 2배 되고 국민연금도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연금 고갈됐고 저출생, 고령화. 그래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은퇴 세대와 더불어서 큰일 당할 것이다. 자, 이렇게 100년 만에 추락. 이거 보세요. 베이비붐 세대가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외국인들 사들일 거예요, 돈으로? 지금 서울 집값이 2021년 수준의 둘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집값 상승이 2, 3년 더 이어진다는 전망과 장기 하락한다는 전망이 맞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